네, 김영철 통전부장 어제 저녁 중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중국 측과 접촉해 방미 결과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통일부입니다. 예. 자,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늘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군요. 네, 어제 저녁 8시쯤 공항에서 주중 북한 대사관 차량에 탑승한 김영철 통전부장 일행이 대사관에서 내리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내려 모처로 이동해 중국 측과 만났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평양으로 귀국하기 전 중국 측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관계가 한층 긴밀해진 데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측으로서도 중국의 협조가 꼭 필요하고 또 중국도 어떻게든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김 부장이 3박 4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뉴욕과 워싱턴을 거치며 중요한 협의를 벌인 만큼 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 일행이 오늘 귀국한다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을 탑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공항에서 포착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방미 소식을 북한 내부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데요. 귀국 이후 북한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예. 자, 주말과 휴일에는 판문점에서도 북미 접촉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실무 접촉 계속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머물고 있는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오늘 오전 9시 반쯤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으로 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사흘 연속 북미 실무팀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상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측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5차 회담인데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협상팀은 앞으로 매일 만나 실무 문제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CVID, 다시 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CVIG,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시기와 방식, 단계 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 종전선언 논의를 언급하기도 해 북미 실무팀의 협상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가량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오늘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판문점에 머물지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전선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말 사이에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점점 이 현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종전협정의 당사국은 아닙니다만 종전선언을 한다면 빠질 수 없는 이해 당사국이죠. 때문에 종전협정은 지난 4월에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도 언급된 부분인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북미 회담의 합류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의제 등에 대해서 북미 간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가능성에 대해 아예 선을 그은 건 아닌 상황입니다. 또 북미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남은 기간 북미 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북한에서 군수 내부 3인방이 모두 교체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북한군 서열 1위인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된 사실은 지난달 26일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인 인민무력상과 군 총참모장도 박영식, 리명수에서 각각 노광철, 리영길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북측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확대 회의를 열고 군 인사를 단행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 같은 군 수뇌부 교체도 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규모는 대략 120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군 서열 1, 2, 3위를 모두 교체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그렇지 언급을 했는데요. 때문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또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의 보수적이고 강경한 군 수뇌부를 보다 온건한 인물들로 교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체 인사들이 모두 전임자보다는 많게는 20살 이상 젊다는 점 때문에 세대 교체의 측면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단행한 이 군 수뇌부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길들이기 한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